오늘의 사연은 최고의 남편, 싹싹한 사위, 자상한 아빠,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남편의 두 얼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들 둘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다 풀어놓고 하자면 대하소설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같은 아내의 입장에서 읽어주실 분들께 진중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최고의 사위, 최고의 아빠입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감동받아 우시는 날이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아빠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내 배우자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평소 저에게도 잘하는 남편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놈의 술,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술 문제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신혼여행지가 국내였다면 전 첫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술버릇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대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통금 시간이 있던 늦둥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도 많이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자 노력했습니다. 술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요. 술만 먹으면 함흥차사, 이건 기본 옵션이고요. 나 지금 대리 불렀어 하고 차에서 잠들고, 차 잃어버리고 들어오고, 회식한다 하고 외박하고, 헬스장 간다 하고 술 먹고 연락 안 되고, 이런 과거 일들은 그저 애교 수준이었다는 것을 2년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 뭘 그리 싸웠나? 난 여태 뭐 한 건가?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해야 할까요? 최근 2년간의 심각했던 사건들은 친구 부부와 저희 집에서 술 먹다가 잠깐 담배 피러 나갔다 올게 하고 4시간 동안의 실종. 혼자 돌아다니며 더 먹고 왔어요. 저녁 먹다가 거래처 사람이 급한 일 때문에 집 앞으로 왔는데 잠깐 얘기하고 올게. 7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연락 두절. 이날 얼굴에 화장품을 묻히고 왔었죠. 제가 가장 감당 못하겠는 건 술 먹으면 나오던 폭력적인 모습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대리 기사님께 시비 걸고, 친구들한테 시비 걸고, 친구한테 주먹 날리고, 쓸데없이 계속 욕하고, 네, 여기까지는 겨우 참을만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심해지면서 물건을 던지고, 왜 화가 난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욕하고 문을 세게 닫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건지를요. 그러다가 8월에 아주 큰 일을 치렀습니다. 아이들 맡기고 친한 동생을 만나러 나갔었는데 카톡으로 계속 시비를 걸더군요. 제가 나갈 때부터 탐탁지 않아 했는데 정말 2시간 내내 카톡으로 사람 심기를 건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동생한테 미안하다. 나 열불나서 못 앉아 있겠다. 들어가서 싸울 것 같다 하고 자리 급히 마무리했어요. 씩씩대면서 집에 오니까 혼자 와인 한 병을 다 마시고 입술이 보라색이 되어서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뭐냐? 결국 술 취해서 시비 건 거냐? 내가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그새 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사람을 자꾸 건드느냐 쏘아붙이니 성질을 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냐, 정신 안 차리냐, 또 전쟁 시작이냐 하니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하더군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니 식탁 의자가 제 갈비뼈로 날아오네요. 넌 오늘 나한테 죽는다 하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잡았습니다. 제 목을 꽉 조르며 주방 싱크대로 밀어붙이는데 전 아무 힘도 쓸 수 없이 숨이 막혀왔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을 놓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피하고 싶은 본능이었는지 구석을 찾아 앉아서 곤히 자는 아이들이 깨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뭐가 안 끝났는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우리 집 본 나이프. 그걸 들이밀면서 죽인답니다.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죽여라 했는데 자기 손 베더니 뭐라 뭐라 그러더니 여기 내 집이니까 꺼지라고 현관까지 쫓아내려 하더군요. 가방 집어 던지면서요. 전 그 순간에도 아이들 해코지 당할까 그 걱정에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진정시켜 거실에 같이 앉자고 했어요. 조곤조곤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행동에 후회가 없는 거냐?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나한테 미안한 감정 안 드냐면서 이 상황에 내 목을 조르고 칼을 디민 사람을 앞에 앉히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깨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치만 너무 당당하네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네요. 술이 깬 것 같고 일단 그 사람의 분노는 진정된 것 같아 집을 나왔습니다. 밤새 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서럽고 화나고 아이들 걱정되고 새벽 4시까지 미안하다 하더니 잠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대체 왜 이런 거지? 내가 평생 다 갚으며 살게. 제발 용서해줘. 난리가 났고요. 네, 저 다시 집에 들어갔고 별다른 얘기 더 안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한 것도 잊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어찌 대처할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 생각만 하며 지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 부모님께 사위이자 아들이고 술 먹는다고 매번 저 지랄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저냥 지낼만 하고 아이들 물고 빠는 아빠니 그냥 덮어진 채로 날 죽이겠다 폭력을 휘둘렀던 그 사람 애써 외면한 거였겠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나와 전쟁을 치르며 떨어져 나간 친구들 때문에 딱히 바깥 술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었나 봐요. 이젠 안 그러겠지 하면서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저희 부부와 친구인 놈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주무신다고 하셔서 저는 따로 나가 지인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11시쯤 집에 온 거고 남편은 그 친구와 1차로 밖에서 마시고 아쉬우니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죠. 둘이 뭔 얘기를 했고 여태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친구놈은 웃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 남편은 모 같은 표정에 계속 욕짓거리, 개 쌉소리를 해대고 있네요. 남편이 짓거리는 상소리, 개소리 다 받아주고 있는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한 와중에 남자들 센 척하며 뭔 소리를 하다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친구가 장난으로 그래 야 칼 갖고 와 보던가 하니 진짜 일어나서 칼을 들고 옵니다. 나 죽이겠다며 들었던 그 칼을 또 내 앞에서요. 친구는 어차피 체구가 남편의 1.5배 되는 애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예전에도 남편이 주먹 날렸을 때 마저도 웃으면서 야 네가 때리는 거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라 하던 애였으니 뭐하냐 저거 하하하 하는데 전 두려움이 급습해왔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색하면서 너 뭐하냐 칼 안 갖다 놓냐 하니 시방새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칼 갖다 놓으라고 미쳤어 하니까 네가 갖다 놔 하며 소리를 지르네요. 친구는 야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갖다 놓을게 하며 칼 뺏어서 자기 옷에 막 숨기려 하고 친구한테 내려놔 쟤한테 갖다 놓으라고 해 당장 네가 갖다 놔 하니 칼집에 꽂아놓고 담배 피러 나가요. 아 대체 왜? 뭐 때문에 또 혼자 화가 났고 왜 장난 끝에 결국 칼을 들고 온 거고 왜 욕하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건지 전 도무지 더 이상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쥐어짜도 안 나옵니다. 친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남편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친구를 보내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대체 왜 사냐고 너 하시겠죠. 욕먹을 각오 돼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와이프는 아니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남편이 버는 돈으로 살고 있지만 10년간 불린 재산이 오로지 남편 몫이겠습니까? 이혼 사유는 남편한테 있는데 재산 분할 받고 양육비 받고 저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살겠죠.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상가, 땅, 아이들 잘 챙기며 살 형편은 됩니다. 이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곱게 크기를 나처럼 화목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는 생각에 우리 가정이 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왔습니다. 평소 성품은 넘어가 줄 만한 사람이란 생각에 좋은 사람이다, 존중하자, 좋은 점을 크게 생각하자 지내왔습니다. 그치만 오늘 다시 혼란스럽네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만취 상태로 벌어지는 사건들,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은 들키겠지? 다 알게 되겠지? 그럼 이혼이 답일까?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줘야 하는 건가? 너무 슬픕니다. 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애들이 안 깬 것 같죠? 이불 속에 박혀서 덜덜 떨며 울고 있을 거예요. 애들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에 그렇게 오만 증상 다 부리면서 제발 술에는 관대지지 맙시다. 이러니 술 먹었다고 하면 감경되는 거지 같은 법이 생기는 거임. 술 끊는다고 해결될 사람 아님. 그냥 저 남자 자체가 폭력적인 사람임. 경제적 문제까지 없다고 하니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님 그러고 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거 아닙니다. 애들 걱정, 아빠 칼 들이대는 흔하지 않은 걸 이미 경험시켜줬는데 이혼이 대수입니까? 참 답답한 아줌마네. 그런 아빠랑 이혼 안 하며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답답해. 저기 글 쓴 이분 자식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이혼을 안 한다고요? 정신 좀 차려요. 결국에 그런 아빠 밑에서 큰 자식들 머리 굵어지면 아빠한테 대들다가 칼 맞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혼을 했어야 했다 할 거예요? 사람 목에 칼을 들이미는 짓을 해놓고 평생 술을 끊겠다 각서를 쓴다 해도 이혼 생각해야 할 마당에 아직도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 아빠 밑에서 커봐야 자식 술 주정뱅이로밖에 안 커요. 아빠가 시키면 엄마라도 좀 똑부러지게 정신 좀 차려요. 나중에 커서 자식이 엄마가 너희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 하면 뭐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아요? 원망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가정 아니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애들이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무서워서 방에서 자는 척 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밖에서 부닥치는데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하는 애들 속은 어떻겠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결단 내릴 때입니다. 나중에 애들한테도 쓴이 대하듯이 할걸요. 옛날부터 쓰는 남자랑 꾸역꾸역 사는 여자들 보면 하는 말이 술 깨면 잘해준대.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대. 이보세요. 지금까지 남편이 술 취하면 드러나는 폭력 강도가 약해졌나요? 강해졌나요?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곧 있으면 애들 목도 지르고 칼도 들이밀 거예요. 그 전에 님은 칼에 찔리겠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혼이 고민되나요? 그렇게 크게 싸우는데 애들이 잠 안 깼을 것 같아요? 곧 칼부림 나겠네요. 애들까지 위험해지겠어요. 아는 아저씨가 젊을 때 그렇게 술 먹고 진상을 부리니까 와이프가 아이를 안고 그 아저씨 보는 앞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저런 놈이랑 사느니 그냥 애 데리고 죽는 게 낫다고요. 혼자 죽으면 애는 그런 애비가 잘 키우지도 못할 것 뻔하니 그 아저씨가 겨우 처자식 구해놓고 술 끊고 정신 차렸다고 해요. 술이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끊어야겠다고 본인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 못 끊고요. 님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애들 데리고 피신부터 하세요. 그런 집구석에 애들 계속 데리고 살면 님도 다 되는 거예요. 쓰는 아빠랑 성인 돼서도 싸우다가 30살 넘은 성인 여자인데도 뺨을 여러 번 맞고 몸싸움 하다가 머리채 잡힌 채로 신랑이 하는 중에 방바닥에 송곳이 보이길래 그걸로 아빠를 찌를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님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건 아니죠? 저는 엄마도 미웠어요. 엄마 때문에 저런 아빠랑 살아야 했고 집 나가면 엄마 걱정돼서 마음도 힘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빠는 크게 아프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하러 다니는데 저도 결혼했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 아빠도 예전만큼 난폭하진 않지만 아직도 엄마에 대해 원망은 있어요. 엄마랑 잘 지내고는 있는데 응어리가 아직도 있어요.
님 아이들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폭력적인 아빠한테서 저 맞을까봐 몸으로 막아준 사람이긴 한데 애초에 같이 안 살았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잊고 살았는데 이익을 보고 다시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집 벽이랑 문이 무슨 콘크리트 1m라도 되나요? 그 정도 소란에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님이 너무 순진하신 듯. 나중에 그 칼이 다시 님한테 향할 때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보호하겠다고 나와서 맞기라도 해봐요. 숨 죽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겁니다. 목 조르고 칼로 위협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랑 노후까지 같이 보내고 싶으세요? 노후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런 협박 한 번이 쉽지 두세 번 반복될 겁니다. 오히려 안전 이별해야 할 수준 같아요. 이혼 후 앙심 품고 칼 들고 찾아올까 무섭네요. 이혼해도 먹고 살 걱정 없는데 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교도소 봉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착하고 수줍음 많은 분들 꽤 계신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욱하는 한순간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사람 때리고 술병으로 찌르고 그러는 거지 평생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님 배우자는 님 죽여도 주치 감형에 자녀 양육으로 감형은 꽤 되겠네요. 근데 이혼한 집 아이들이 낳은 건지 아빠가 엄마 죽 아이들이 낳은 건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혼해도 술 먹고 찾아와서 행패 부릴 것 같긴 한데 저라면 먼저 1. 신랑의 행패 녹화 녹음 2. 증거 들이밀며 심리상담, 알코올 중독 치료 받을 걸 권유 3. 거젓이 이혼 단계로 갈 것 같네요. 이 일을 적은 이유, 그래도 부부고 신랑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노력은 한번 해봐야 이혼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고쳐지면 더 좋고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거 확실해요? 저렇게 난리치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무서워서 표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 다음날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닌 척 평온한 표정으로 아이들 대하면 아이들도 엄마한테 표현 못해요.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 먹었으면 집에 카메라 설치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다 녹화해서 보여주세요. 술 먹고 얼마나 개가 되는지 그냥 기억에 의지해서 내가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생각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보는 건 상황이 완전 달라요. 녹화 여러 편 떠놓고 병원 안 가면 시댁과 친정에 녹화본 푼다고 협박도 해보고 술만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니 님이 그래도 결혼 생활에 미련이 있는 것 같으니 할 거 다 해보고 이혼해야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녹화본 보고도 못 고치면 양가에 알리고 이혼해야죠. 저렇게 술 먹고 칼까지 들면 님이 죽던가 애들이 죽던가 남편이 죽겠죠. 아니면 밖에서 꼬울값 떨다가 남들한테 금주가 안 되면 님 자식들한테 남편은 최악의 아빠가 될 겁니다. 지인이 아이 8살 때 이혼했습니다. 임신 6개월 때 뺨 한 대로 시작한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캠핑도 가고 뷔페도 같이 갔었던 우리도 전혀 몰랐습니다. 밖에서 외부인들 눈에는 완벽한 아빠고 완벽한 남편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악질이 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꼬투리를 잡고 얼굴이나 드러나는 곳은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때렸거든요. 근데 아이 7살에 아이 재우는데 아이가 조그맣게 말하더래요. 엄마, 밤에 아빠가 나 때리러 들어오면 어떡해? 아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혹 깰까봐 마저도 악소리 한 번 안 냈는데 집이 400~500평도 아니고 좁은 아파트 안에서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아이가 모를 리가요. 엄마가 쓰레기 버린다고 현관문만 열어도 눈 번쩍 뜨는 게 아이들이에요. 제 지인은 그 소리 듣고 그동안 떼어놓은 진단서로 바로 이혼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그때서야 알았고요. 지인이 그러더군요. 아이가 밤마다 아빠 들어올까봐 무서워하는 줄 알았다면 지인작 이혼했을 텐데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후회하며 울더군요. 아이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가 슬퍼할까봐 참고 또 참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포, 슬픔을 성인보다 몇 배를 더 잘 느낍니다. 이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잘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환상 갖지 마세요. 이미 엔진 망가져 고장난 차, 사람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닫고 타이어를 갈아도 그 차는 고장난 차예요. 폐차가 답인 거죠. 아이들도 지금은 마냥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만 믿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머리 다 크면 느낄 거예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도 꾸역꾸역 이혼 안 해서 그런 애비 밑에 자라게 한 엄마도 방관자고 가해자였구나라는 걸요. 제 얘기인데 어째 이 집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네요. 희한하게 이 나라 사람들은 술에 관대하죠. 술버를 알게 됐을 때부터 둘 중 하나였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던지 놔 버리던지 꾸역꾸역 적고를 당하고도 애들 때문에 애들 좀 커서 말 대답이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는 끝납니다. 전 4살 때 기억이 술 취한 아빠 피해서 시골 밭에 숨어 있던 거, 칼 들었다고 했죠. 저희 아빠는 제 책상에 도끼 자국을 남겼네요. 아이들이 끔찍한 기억이 생기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저희 아빠는 평생 그리 살다가 요양원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볼 거예요. 끔찍하고 평생 그런 아빠 끌어안고 산 엄마도 싫어요. 저 알코올 병동에서 근무해 봤는데요. 님 남편 알코올 중독 맞아요. 칼 들고 설칠 정도면 강제 입원해야 할 정도예요. 물론 강제 입원시키면 이후 더 뒷감당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의사랑 상의가 필요하지만 님 남편 치료 안 하고 둔다고 나아질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님 거의 평생을 그 꼴을 봐야 하는데 감당되나요? 사람 100세 산다면 남은 60년을 칼부림하면 사실 수 있나요? 님 자녀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걸 보며 자라야 할까요? 애들한테 칼 들이밀어야 정신 차리겠어요? 증거 수집이나 착실히 해놓고 이혼하세요. 이혼하고도 술 먹고 찾아와서 행패 부릴 것 같은데. 이혼하세요. 울 오빠도 술 때문에 망했는데요. 병원 강제 치료까지 해봤는데 스니님처럼 20년을 그 짓을 한 착한 올케가 두 손 들고 이혼 선언했네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그 뒤지다거리 하고 계십니다. 미치겠네요. 각설하고 두 조카도 착한 아이였는데 술 주사를 부린다네요. 은연중에 보고 배웠겠죠. 매일 밤마다 울면서 고주망태가 된 자기 남편 찾으러 다니던 전 올케 생각나네요. 요즘 SNS 보면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재미나게 살더라고요. 귀한 인생 알코올 중독자한테 휘둘리지 말고 자식 때문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뻥 날려버려요.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아 댓글을 씁니다. 제가 5살쯤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아빠의 모습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보다 그런 아빠와 이혼 안 한 엄마를 더 증오합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그거 스니님만의 착각이에요.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게 할 건가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그런 아빠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울 아빠 술 진짜 1년 중에 손에 꼽히게 드셨는데 술이 약해 항상 만취 상태로 엄마랑 싸우셨죠. 우린 자는 척 이불 머리까지 덮고 덜덜 떨면서 울고 잠도 못 자고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길 빌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색도 안 했어요. 님네 애도 그럴 거예요. 그냥 물어보세요. 애한테 아빠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냐고. 그리고 네 남편 100% 늙으면 아픈데 엄청 날걸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아이 있어서 이혼이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저라면 무조건 이혼이에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